자연스럽게 이제 선거 격전지로 한번 가볼 텐데 네. 경기 평택을 상황을 좀 전해드립니다.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후보마다 천양지차고 각양각색인데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선택을 앞세우고 있고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평택에서를 앞세우고 있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 큰 일꾼으로 앞세우고 있는데 네. 세 사람의 캐치프레이즈 어떤 성격이 담겨 있습니까? 이게 다 보여지는 거죠. 이재명의 선택이라는 것은 자신이 외형 확장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실용주의 노선을 지금 표방하고 있다라는 거고,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내가 평택에 오래 있었다라는 강점을, 상대적인 강점을 하는 거고, 큰 일꾼, 내가 전국 지지도는 높다. 라는 건데, 참고로 이건 전국 선거가 아니죠. 지역 선거다. 네, 그 세 가지의 성격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구도가 평택도 어느 정도 굳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 저는 어제로서 조금 분기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가 분기점이다. 왜요? 저는 어제 유시민 작가님의 등판이 네.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후보를 돕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시민 장관의 등판은 정말 최후나 깜깜이 기간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결집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저쪽에 이제 조급함의 발로이다. 뭔가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네.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풀린다. 이런 반증이다. 그쵸, 내부에서 돌려봤을 때 이게 안 좁혀지거나 벌어지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개소식을 하면서 민주당 당세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을 이제 내부 조사나 이런 것 등에 확인하니까 급하니까 자신들 그 세계관 안에서는 끝판병기인 유시민 작가가 출격한 게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전처럼 모든 전 국민의 신경 안전제 역할을 하셨던 유시민 작가님이지만, 지난번 ABC로는 이후로 본인의 동력도 많이 상실을 하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본인 말 내에서도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거고, 그걸로 인해서 추격세가 꺾일 것 같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웃어요 또? 아, 네. 전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나요? 조국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선거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조국 후보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불리하게 있는 건 사실인 돌아가고 것 있다. 같아요. 네. 결국은 범여권 지지층을 누가 나눠 가질 것인가가 지금 문제잖아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지금 양쪽으로 갈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우리 조국 사태 호출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는 좀 더 크게 이렇게 품고 가면서 김용남 후보가 막 해도 그 싸움을 그냥 맞대응하면서 싸우는 방식보다는 나는 김용남 후보하고는 경쟁자가 아니야. 난 더 큰 정치할 사람이야. 이렇게 좀 나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막 싸웠잖아요. 맞아요. 감정 네. 싸움까지 해버리니까 똑같은 후보로 보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부담 없이 선택하는 상황이 자꾸 되는 거예요. 남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자꾸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만 보수 단일화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이동과 황교안 후보의 네. 단일화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황교안 후보가 민주당 여권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조국이라고 하는 후보가 되거나 김용남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선언하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포기를 하는데 고민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스스로 포기하겠어요? 뒤로 협상을 하겠지? 그럼 국민의힘한테 뭘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의힘에 또 내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나 거기에 따르는 뭔가 나오면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포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저는 거예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유이동 후보가 그나마 강점을 가졌던 건 약간 그 안에서도 합리적 보수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황교안 후보는 너무 멀리 가셨잖아요. 그 둘 간의 화학적 결합이 과연 될까? 그리고 부정 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들어와 갖고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줄까를 생각하면 1+1이 2가 되지 절대 않을 거고, 지금 한 20%대 한 7, 8%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둘을 합쳤을 때 25% 이상 절대 나오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유권자 단일화가 곧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를 생각해보면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다. 네. 뭐 조금 불안하다고 하면 진보당과의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만 하더라도 거기서 갖고 오는 2, 3%의 퍼센트만으로도 충분히 낙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 근데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진보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출마를 한 거잖아요.
당대표가 지역 선거에서 단일화를 해버리면 진보당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될 당의 거예요. 가치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아마 단일화 안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혁신당하고 민주당밖에 없거든요. 이참에 명분이 만들어졌으니까 한 번쯤 만나서 얘기는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공동정책 그 얘기할 때도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제가 그 비유를 요즘 계속 들고 있어요. 일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때리다가 갑자기 야 필기 내놔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뭔가 지금 공동 정책을 추진하죠. 갑자기 태세전을 하는 게 본인은 지금 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 KTX가 쓰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김영남 후보가 공약 엄청 열심히 내니까 이제 와서 공동 공약 내자는 건 사실 이쪽에 있는 거 거의 베껴 쓰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있고 그 직전까지도 계속 김영남 후보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자회견 이후에도 김영남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동하자, 협동하자, 연대하자는 이미 선을 넘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제발 그만하시라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네. 이젠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거는 사실상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지금 합쳐진다고 해서 과연 김용남 후보가 그 단일화에 대해서 응할 리도 없고 응한다고 하더라도 김용남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과연 조국 후보로 붙을까? 저는 그렇지도 않을 거고 반대로 조국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울산시장 선거나 송영기 그 대표가 계신 부분에서도 보면 조국혁신당에 있는 그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해요. 우리 조국혁신당 조사 안에서 네, 조사 안에서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이미 갈등의 글이 너무 깊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 결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아마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맞아요. 표본이 적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들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 방송 애청자인 이선희님이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의 압승을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구교용의 정치비상국 파이팅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 네. 지금 부산 네. 민아이님도 슈퍼챗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읽어주세요. 조국 네. 왈 제가 민주당인가요? 제가 민주당원인가요? 이걸로 끝 화이팅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민아이님도 저희 방송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매일 네. 방문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말씀 거듭드리게 네. 되는 거고 조국 후보가 이제 큰일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출정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누구처럼 당선되자마자 대선 주자로 뛸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어떤 후보처럼 3선을 했는데도 아무 성과 없이 보내지도 않겠다. 그 얘기는 아마도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를 겨냥한 말로 보이는데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하는 배경은 좀 어떻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의 민주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조국 후보 쪽으로 지지를 할 경우에 평택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평택이 이미 떠나버릴 거다. 그래서 전국판으로 그냥 가버릴 테니까 지역을 안 챙기게 될 거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유이동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3선을 한 국회의원이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역에서 그동안 뭐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지역에서 도대체 뭐라고 또 나왔느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양쪽으로 공격을 해서 최대한 지지층을 확장하고 넓히려고 하는 전략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조국 후보 보면은 뭐 기자회견 나가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검찰 개혁을 하겠다, 정계 개편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그게 평택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어필 포인트를 김용남 후보가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번에 조국혁신당과 그 부산 북구를 보면서 굉장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 동질감을 느낀다. 네, 그 후보 두 분의 동일성이 진짜 많이 느껴지는데 비슷한 대학을 나왔고 비슷한 지역에 살고 둘 다 법학을 전공을 해서 법학자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데 큰 일조를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윤석열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라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는 매번 얘기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성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역 선거라고 매번 주장을 하면서 매번 청와대로 간다. 내가 국가대표다. 지역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두 분이 정말 그래서 소름 돋게 공통적인 길을 걷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한번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너도 딴지에서 가루되고 있겠구나. 얘는 나보다 더 심하네. 저 어제 다녀왔어요. 아 나는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저분들 가루로. 별명 몰라요? 몰라요. 파우더정. 어제 지분율이 제가 네. 한 90%가 넘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세상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몰라. 아, 그렇네. 네. 아, 저도 그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지만 네. 저도 오늘 강성범 대표님이 아, 말씀해 딴지에 줬어? 들어가서 네. 오윤회. 네. 이제 정구승. 그래도 그렇습니다. 구교영 기자님이 네. 그 뉴스공장 오시는 날만은 그래도 네. 저도 좀 편합니다. 아. 거기에 중론이 정구승까진 고쳐 쓰자. 이런 식으로 나하고 손을 긋는데 행분의
오늘 발언에 비춰보면 네. 정구승이 저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어제 구규영 네. 기자님의 그 멋진 방송 그만하세요. 때문에 대세는 기울었다. 근데 선거는 어차피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와버리면 그냥 끝까지 가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닐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자꾸 단일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수나 고민들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이미 80m 정도 달려와가지고 거의 전력 질주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만 멈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겠나? 저는 이쟁에는 후보 간 단일화가 쉽지 않다고 봐요. 맞아요. 쉽지 않은 게 네. 기본적으로 단일화라는 거는 후보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중앙당끼리 내밀한 이런 전략적인 그런 단위에서의 소통이 필요한 건데 지금 조국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택 주민들한테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선택해달라. 그 얘기는 어제 유시민 작가의 한 얘기도 비슷한 얘기죠. 민주당이 이상하다. 뭔가 널린 협력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후보 단일화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자까지분들 잘 보고 계시죠? 본인들도 이미 알고는 있을 거예요. 단일화가 네. 어렵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급증 때문에 그 1대1 구도, 그러니까 1대1 구도죠. 정확히 뭐 5분이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10% 미만이시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도 쉽지가 않고 그럼 유일한 변수는 단일화인데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끌어올 수 있는 자산을 모두 끌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어제의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효과만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8월 달에 있은 전당대회나 그 이후에 있었던 정계 개편에 그분들이 노렸던 것들이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구승이었습니다. 너만 살라고.